특히 무질서형 문제 알아요? 아니면 좀 계획적인 문제? 공부 많이 했는데 저희가 공부 좀 했으니까 방금 전에 막 그것을 나누는 거는 초창기 FBI 요원들이 1970년대에 프로파일링을 연구하면서 그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이제 안 맞아, 행위가. 그래서 이제 점차 발전해 나온 건데, 사이코패스 범죄들은 굉장히 교묘해요. 아주 체계적이고 교묘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강호순 사건 알죠? 우리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연쇄살인 사건. 그때 선생님 투입이 됐었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의 차를 타고 피해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사라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똑같이 추운 날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어 봤어요. 한 3시간 동안. 추워 죽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는지 방법을 알 수가 없잖아, 머리로. 3시간 서 있다 보니까 어떤 동네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면서, 아유, 버스가 안 오면 날씨 추운데 거기 서 있지 말고 내 차 타세요. 저기 큰 길까지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전혀 모르는 분이, 그래서 사건이 생겼구나. 그런 일들이 그 동네에 많다 보니까 범인 강호순도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아이고 큰일까지 태워드릴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유인해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 그 지역의 문화를 알고 있어야 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알잖아. 그래서 프로파일링 현장에 나가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교묘하다 이러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성향도 높고 또 계획을 많이 준비했구나, 계획범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무질서한 경우는 어때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아니면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복잡하네.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쉽게 그냥 한번 설명하는 거야. 그런 범죄자들을 많이 만나면 본인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황폐함?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괜찮은지. 오늘 질문이 무슨 대학원 세미나 하는 것 같아. 굉장히 수준이 높아. 개인의 감정 황폐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범죄나 수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볼 기회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죠. 그런 차이랑 똑같아. 선생님은 시신을 본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끔찍하고 냄새도 나고 막 힘들고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지만, 프로파일러 경찰은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시신에 나타난 흔적을 찾아서 범인을 검거해야 된다는 목적을 갖고 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아요. 진짜 오래다. 유영철 잡혔을 때 어땠는지. 유영철 잡혔을 때 선생님은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한시름 놓은 거지. 연쇄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범인이 잡혔다고 하니까 정말 그것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었죠. 만났는데 너무 궁금했어. 만났을 때요. 굉장히, 아까 사이코패스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이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중에 유영철이 유일하게 자기가 선생님을 한테 뭔가 가르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알아? 되게 유명한 사람. 누구 알아? 막 이런 거 물어봐.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혹시 리처드 체이스라는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다 모르잖아. 그 리처드 체이스는 누구냐면 1977년도에 미국에서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조현병이에요. 환자예요. 근데 그걸 선생님한테 왜 물어봤겠어? 내가 너보다 낫다. 넌 그런 사건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은 알고 있었지. 근데 사이코패스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척? 그럼 모르겠는데? 그게 누구지?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그 사람은, 리처드 체이스는 조현병 연쇄살인범이야. 나는 조현병 연쇄살인범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설명했었어요. 그만큼 명쾌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정남규를 실제로 봤을 때 어땠는지. 정남규는 또 유영철하고 달라요. 얘는 말을 또 안 해. 진짜요? 그래서 선생님 자꾸 물어봐야 돼. 되게 힘든 사람이야. 과묵한 스타일. 넌 그냥 내 말 안 듣는 거지? 집중 안 하고 있지? 이런 태도가 늘 자기 가슴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믿질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말 잘 안 하고. 근데 선생님 또 말을 잘 시키는 또 기술이 있잖아. 근데 여러분, 프로파일러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프로파일러가 말 잘하는 사람이다, 이건 오해야. 진정한 고수의 프로파일러는 말을 잘하게 만드는 거야. 궁금한 걸 질문하고 그가 말하고 싶은 거를 질문하는 것과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 말하고 싶은 것을 선생님이 질문하잖아?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 그지?
그게 프로파일러의 비밀이야. 프로파일 비밀을 알게 됐어. 되는 건가 이건? 그러면 어떻게 말을 잘하게 만들겠어요? 빨리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과 취미야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되겠지. 그런 것이 훈련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진로를 준비하면서 이제 심리학과 사회학 이런 분야들을 공부하면 사람을 어차피 이해하고 사회학을 통해서 사회 현상과 범죄와 관련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IT의 시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었어. 이게 한 단계 발전을 해서 DT의 시대가 됐어요. DT 이건 뭐냐면 데이터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기술이 늘어나니까 그 정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많은 힘을 갖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의 시대지. 물론 여러분들 이럴 거는 있을 수 있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무 하기 싫고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되죠.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 이걸 잘하는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 진짜 현명한. 이게 여러분 진심으로 지금 준비해야 될 협업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분야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줄 아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프로파일러잖아. 심리학도 공부하고 사회학, 범죄학 이런 공부를 했어요. CSI의 DNA 학회, 혈흔 분석을 하는 학회 이런 곳에서 선생님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 DNA나 혈흔을 분석하는 분야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업무를 할 때 이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구나. 이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 그래야만 빨리빨리 내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직에 은퇴하기 전에 경찰청장이 선생님 뭐 사건만 나면 선생님 가라 그래. 응? 사건만 나면. 그래서 후배들도 되게 잘하고 아주 훌륭한 후배들이 많은데 자꾸 가라 그래. 그래서 왜 저만 가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면 빨리 해결될 수 있어. 근데 이 빨리가 뭐냐 하면 선생님은 딱 현장에 가서 이 사건 저쪽 강원도에 있는 누구 프로파일러, 이거는 저쪽 충청도에 있는 검식 조사관 누구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빨리 분석할 수 있겠구나를 아는 거야. 그렇게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자, 이거 사실은 선생님 쓴 책인데 저기 사실은 피디님이 이거 준비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씩 한별이 박한별 심장이 두근대는. 대박. 대박. 선생님이 또 가져온 선물이 있어. 뭐지? 이거는 책갈피예요. 경찰 수사 연수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대한민국 수사관들이 교육을 받는 수사 연수원에서 만든 책갈피예요. 우와. 선생님 거기서 2년 동안 교수로 있었어요. 진짜. 책갈피까지 같이 줄게. 우와. 진짜 나 진짜 울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팔면 안 되고. 당연히 이거 진짜 배급도도 안 돼. 이거.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 이 CSI랑 프로파일링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냥 경찰만 알았는데 이제 권인영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거 보고 오히려 이제 경찰보다는 좀 그쪽에 좀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 얕은 지식에 좀 더 이제 전문 분야인 전문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얕은 지식이 좀 더 깊어져서 너무 좋았고. 프로파일러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표창원 이런 분들도 다 그냥 프로파일러인 줄 알았는데 프로파일러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내가 못하면 잘하는 친구를 밥 사서라도 친하게 지내라. 궁금했던 걸 좀 알게 됐고 그냥 재밌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일단 그런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도 엄청난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막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러셔가지고 오늘은 진짜 잊지 못할 것 같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정말 뜻깊은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런 관인용 교수님을 정말 섭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학생들이 너무 밝고 또 자기 미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좀 강요하고 자꾸 요구하기보다는 좀 잘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상당히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미래의 꿈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경찰 또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국민들이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자, 1318 꿈을 펼쳐라. 파이팅! 대박. 언제까지? 아니. 이런 거 맞아요?